네, 오늘 3부에서는 코로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아직도 1000여 명 이상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꼭꼭 숨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방역은 늦고 관련 확진자는 늘고 행정력은 낭비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지자체 그리고 방역당국이 구상권 청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3부에서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를 빚은 곳이 바로 창원이라고 하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 연결해서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허성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공장 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이 사람을 그 창원시가 법원에 소송을 걸었던 구상권 청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거짓말 때문이라고 하던데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8.15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정부에서 기지국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는데 참 처음에는 참석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뭐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가 뜬 거다. 그래서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했을 때는 참석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검사는 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투의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안 받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이제 압박이 가니까 이분이 서울 광화문으로 갈 때 그 버스에서 인솔해 갔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연락이 돼가지고 불안한 나머지 검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민간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8일 날 그 양성 확진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까지 벌써 이틀 3일간의 텀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문자를 통해서 광화문에 다녀오신 분들은 검사를 받아달라 하는 전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계속 안 받고 계셨고 또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입수하고 난 이후에도 그 이름은 나오지 않거든요. 번호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복해서 갔다 온 사실을 부인하고 검사를 안 받고 계시다가 이제 양성자가 확진돼서 확진 명단이 저희들에게 보건소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광화문 집회에 갔다 왔다는 걸 시인을 했고 시인을 하면서도 집회에는 참석은 안 했고 집회장 앞에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첫째는 그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검사에 응하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또 마지막 검사를 받은 건 근데 보건소에서가 아니라 그냥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국은 이게 당국을 못 믿겠다. 당국이 지금 탄압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가짜로 양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런 이제 그 뭐 헛소문이 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헛소문도 돌고 또 뭐 실질적으로 초기에는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응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었는지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건소로 오지 않고 민간병원으로 가서 했거든요. 그거는 아마 이제 음성이 나오면은 갔다 온 사실을 계속 이제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제 양성이 나오니까 비로소 이제 그 갔다 온 사실을 시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창원 51번 환자인데요. 자기 자녀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확진이 됐고 52번, 5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자기하고 밀접 접촉을 했던 54번 환자, 또 이 54번하고 접촉했던 56번, 그리고 57번, 58번 N차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교대자인 55번 이렇게 해서 창원 그 51번 환자와 관련해서만 7명의 확진자가 더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 사람이 일하는 회사라는 게 이제 공장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면서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님? 이 공장이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뭐 1,500~600명이 근무하는 아주 큰 공장이고요. 거기 있는 그 이제 매점인데요. 그 편의점이죠.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 이 공장 직원들까지 전 직원이 검사 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 확진자 명단이 오자마자 저희 보건소에서 25명을
급파해서 예. 현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을 예. 밤늦도록 이렇게 검사를 다 했고요. 예. 또 이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25명의 저희들 보건소 직원이 가서 저는 다 검사를 그럼 했는데요. 도대체 도합 몇 명을 검사를 한 겁니까? 2029명입니다. 어휴. 그러면 지금 그 이 편의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나 가족 말고 공장 직원 중에서는 확진자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공장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54번, 56번, 57번, 58번이고요. 이분들은 그 편의점 직원이 아니라 공장 직원들. 공장 직원이죠. 그래요. 편의점 직원은 이제 55번이고요. 지금 이 공장 가동도 멈췄다면서요? 예, 6일 동안 완전 폐쇄하고 있고요. 6일간. 그다음에 이제 그 6일이 끝나면 예. 이틀간은 반만 출근시켜서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공장 피해도 엄청날 거 아닙니까? 예, 이 공장은 매출이 조 단위가 넘는 큰 공장입니다. 어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작기계 전문 회사고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작기계면은 세계 최고의 공작기계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월 매출만 1,000억대가 넘는 회사라서 어허. 이렇게 6일 폐쇄되고 또 이틀간 절반씩 근무하게 되면은 예. 최소 피해가 200대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 혹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이제 격리돼서 입원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역학조사는 전화로 보건소 직원들이 했지만은 저희들이 잘 알 수는 없고요. 다만 본인도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엊그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예,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바로 28일 날 이제 마감되는 날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그 다음 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권 청구 금액은 얼마예요? 3억입니다. 그 3억을 계산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이분에 의해서 유발된 7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치료한 것들을 보면은 양성자들을 치료한 걸 보면은 아주 중증일 때는 3천만 원 정도, 경증일 때가 1,0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제 중간 정도로 하면 2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요 7분 하니까 1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2029명을 이렇게 전부 검진했지 않습니까? 검체 채취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 그게 또 이제 1억 한 3, 4천 정도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비용 이렇게 해서 우선에 3억으로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혹시 이 공장 쪽에서도 그 청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를 한다. 예. 근데 결국 청구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받아낼 수 있는가도 또 이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그 큰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개인이 그런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오히려 이것은 꼭 그 재산을 받아낸다 이거보다는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러면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 그렇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 경각심을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봅니다. 이게 지금 구상권 청구안에 별도로 혹시 고발도 하셨습니까? 예, 초기에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방역에 비협조해서 감염병 방지에 대한 그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창원시에서 14명분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14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 검사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럼 저희들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경찰이 나서서 소재지 파악이라든지 또 만나서 검사에 응하라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이후에 검사에는 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서너 분 계셔서 서너 명이 더 있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찰과 저희 직원이 함께 소재지 파악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좀 나중에 계속 응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로 이제 같이 갔을 때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계속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변명이든 뭐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다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다 지금 짐작하고 있는 바, 어쨌든
이 방역에 대한 불신, 네. 또 방역을 거부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투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이런 몇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참 잘못된 그 생각인 게 이 만약에 양성자일 때 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예, 가장 일차적인 피해자가 자기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만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의미도 없고 오로지 감염병을 차단하고 바로 그분들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검진을 받고 또 음성인지 양성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요. 그 창원에서 11대의 버스가 갔는데 그 기사님들도 처음에 명단도 모른다, 안 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인솔자들도 명단이 없다, 비에 젖어서 버렸다, 몇 명만 주고 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기사님들이 주신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이제 기사님들은 이름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싣고 모시고 갔다 오신 승객들의 숫자가 몇 명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 숫자하고 그다음에 인솔자들이 제출한 숫자 사이에 지금 9명 정도 차이가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아직 9명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문 그 기지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은 명단하고 사이에는 수십 명의 차이가 아직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는 전세 버스를 타고 가지 않고 자기 승용차나 뭐 KTX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 모든 숫자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이번 일과 관련돼서 아주 명쾌하게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인원의 차이 때문에 종결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분이 그럼 단순한 누락이냐, 아니면은 꼭 그 은폐시키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계속 은폐시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그 최일선에서인가 방역 작업하고 계시는데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시장님? 이번에 일은 그 지난번 봄에 있었던 일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때는 굉장한 공포감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몰랐지만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에는 아주 적극적인 방해나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어렵고 봄에 또 그렇게 장기간 해서 많은 그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졌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거의 경제적으로 절망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부담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시민들도 힘들고 또 일을 중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저희들 직원들, 시청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도 굉장히 큰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 좀 내주시고 일선에 특히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독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건요. 이분의 그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이 자녀분은 뭐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꼭 다 나와서 학교로 복귀했을 때 모두가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녹아날 수 있도록 포근하게 좀 감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성무 창원시장이었습니다.